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번 달 초에 상단이 연 8%를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신용자들, 그러니까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저신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2금융권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예 대출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한 것과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돈을 빌려야 하는 저신용자들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정부의 대책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축은행과 또 대부업체들 대출을 중단하고 나선 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대부업계 1위 업체는 물론이고요.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최근에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를 상대로 20% 이하의 대출이자를 받을 순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돈은 필요한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예, 역설적으로 서민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진 건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서 대출도 하지 않는다는 거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대부업계는 시중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수수료, 연체율 등을 고려를 해서 대출 금리가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보다 더 높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법정 최고 금리를 다시 높여야 하는 건지 다각도로 검토에 나섰습니다. 근데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를 과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낮추는 추세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의 금리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금융사가 협상력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금리를 책정을 하면 저소득층이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겁니다. 2002년 처음 도입할 때 연 66%였다고 합니다. 이후 7차례 조정이 돼서 현재는 연 20%입니다. 그간의 조정은 모두 하향이었습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인데요. 이번처럼 법정 최고금리 상향을 논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019년에 1,355곳에서 지난해 말 940곳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죠.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2021년 말만 해도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워서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6만 4천여 명이 줄었고 대출액도 4,200억 원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 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커서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성을 바꾸려는 건데 하지만 이 법정 최고금리를 올린다는 건 모두에게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현재 법정 최고 금리가 수준이 낮은 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권 제도 이용하는 거를 좀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안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법정 최고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다시 올리는 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을 시키는 안입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국회 설득이 필요하고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는 신중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결국 더 커지는 셈인데요. 부담만 늘리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 전에 만든 분석 자료를 한번 보면요. 금리를 20%로 낮췄을 때 금리 20% 이상 대출자 239만 명 중 87%는 연간 이자 부담이 4,800억 원 정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면 그만큼 기존 대출자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만큼 이번 법정 금리를 올리는 걸 두고는 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주느냐 선택의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기준값을 잘 잡아서 기준금리와 예금과 대출 간 이자 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당분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주세라고 아십니까? 주세요. 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넘어서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이른바 주세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고요. 무엇보다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아예 없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없이 매주 임대료만 내기 때문에 당장은 좀 부담이 덜해 보이는데 그래도 월세보다는 비싸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금리 인상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보증금 이자 비용에 좀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세 매물을 소개해주는 플랫폼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일주일에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세 매물까지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세 매물은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특성상 학업, 출장 등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지낼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가구 등이 기본 옵션이 많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주세 임대는 어떨까요? 앞으로 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부 집주인 입장에서도요, 주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최근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 임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 인기인지 아니면 세태를 반영하는 추세적 변화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 접근성과 고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